호ax, 음모론, 뇌피셜 등 다양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리플사의 XRP 코인은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특히 XRP는 여러 음모론이 있는데요. 그림자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로스차일드와 유대인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화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달러가 세계 화폐가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달러는 기축통화, 과거의 금이 세계 화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세계 화폐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세계 단일화에 꼭 필요한 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화폐로 세계를 묶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일단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정말 많습니다. 한땐 여름 더위를 피해 은행을 찾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은행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장소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 살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도 당연히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현재 전세계 국가 중 은행 계좌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성인 인구가 50%가 넘습니다. 나이를 낮춘다면 훨씬 많아지겠죠. 특히 후진국들의 경우 진출도 어려울 뿐더러 큰 비용을 들여 은행 인프라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편리한 금융거래 환경을 가진 최상위 국가일 뿐이며 다른 많은 국가들은 상상도 못해볼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통제 가능한 인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보급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정말 가난한 국가들에도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빈국들이 모여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조차 50%에 달해가고 있으며 현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프라까지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왜 세계 화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인지?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계획이 2009년을 기점으로 달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2009년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2009년은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해입니다. 물론 처음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은 거대해져 갔으며 어떤 국가의 제약도 받지 않는 탈중화된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달러 기축 통화를 활용하여 전 세계를 운영하며 다음 세계 화폐를 준비하던 자들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탄생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됐을 겁니다. 또한 기존 은행 시스템과 달리 스마트폰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송이 가능하기까지 하니 자신들의 계획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없애려고도 했을 것이며 스캠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약쟁이와 돈 세탁 범죄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비트코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비트코인의 확장을 최대한 딜레이시키며 비트코인 또한 자신들의 바운더리 안에 넣으려 준비했을 것입니다. 2004년 라이언 푸거 아래에서 개발된 리플페이는 세계은행의 실시간 자금 송금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암호화폐와는 전혀 무관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의 기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켈럽은 2012년 라이언 푸거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고 데이비드 슈와츠와 함께 XRP 레저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자산을 크립토화시켜 움직일 수 있는 XRP 레저를 개발했으며 여기엔 달러, 부동산, 비트코인 등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플랩스로 사명을 바꾼 이들은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2013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등 대형 은행들과 연결되었으며 현재까지 전세계 은행 및 국가들과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단체 중 한 곳입니다. 2013년이면 암호화폐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시기에 전세계 대형은행들이 리플과 함께 파트너를 맺고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예상들이 많이 된다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 BOA라면, HSBC라면 신생회사인 리플과 굳이 아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굳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맞나 싶은 것이지요. 실제로 스위프트를 통한 국제송금 시스템은 현재도 핵심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쓰지도 않을 기술을 지원하는 리플사와 꾸준히 파트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CBDC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는 뜻이죠. 다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현재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은 장부상 숫자로 움직일 뿐 실제 매번 현금이 오가지 않습니다. 요즘 동네 마트에서도 카드를 쓸 정도로 현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들 간의 돈 거래도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CBDC가 지금 시스템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CBDC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단어 그대로의 온전한 CBDC라면 비트코인 주소와 같은 익명의 계좌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미국과 유럽의 CBDC를 지갑에 보유하고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모든 금융 시스템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상업은행은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들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이유는 적은 이자를 바라기보단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등을 쓰기 위한 용도이고요. 그런데 내 핸드폰 지갑에 보관이 가능한데 과연 연간 몇백 원도 안 되는 이자 때문에 은행이 입출금 계좌에 돈을 넣을까요? 또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국 화폐가 아닌 달러 CBDC만을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은행과 국가의 화폐 시스템이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하는 CBDC는 이런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사실 CBDC는 국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으며 돈 세탁 및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보이스피싱 및 많은 금융 사기들 또한 100%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처와 기간 등을 지정하여 소비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현금을 쓰면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디서나 소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CBDC는 모든 기록이 남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남는 것이지요. 이게 유토피아 같은 사회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반면 완전한 통제사회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일 수 있으며 현재 미국에선 CBDC에 대해 큰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CBDC는 앞서 말했던 익명의 주소를 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XRP 퍼블릭 레저로 모든 국가의 중심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각 국가는 프라이빗 레저로 자국 내 화폐를 관리할 것입니다. 물론 이 프라이빗 레저 안에서 발급받는 주소들은 분명 KYC가 들어갈 것입니다. 은행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선 모든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CBDC 시스템에서 또한 모든 신원 정보를 제공하고 주소를 받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시스템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금융 범죄로부터 안전해지며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 자유를 강제로 제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상황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도 느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시행했던 정책들을 통해 국가별 저항도 및 CBDC 테스트 베드를 찾아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불복 종시불이익, 두 번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원금, 세 번째 QR코드. 그 당시 국가재난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CBDC 문제의 핵심과 겹쳐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및 여러 국가의 CBDC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준비된 계획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으며 분명 CBDC 시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CBDC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 중심에는 XRP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XRP 가격이 800원이다, 900원이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동성 허브의 규모는 커질 것이며 XRP의 가격은 오르기 싫어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100원 단위의 움직임이 아닌 사람들이 손을 쓸 수도 없게 1000원, 만원 단위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나를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XRP를 보유하신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